제목 아시는 분? 제일 처음 대답하셨어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제품 강사님께서 정말 추천해 주신 드링크 제품 선물로 드릴게요. 네, 아유, 환영합니다. 네, 폭삭 수가스다. 이거 너무 좋았죠? 세상에 이런 남자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폭삭 수가스다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관식이! 양관식이. 네, 우리 관식이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애순이.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께 우리 애순이처럼 우리 간식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네, 저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가족은요, 정말 미우나 고우나 내 목숨 바쳐 정말 지켜주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10살 때 그 도전이 시작됐어요. 10살 때. 저희 친정 식구들인데 저희 친정 엄마가 조금 욕심이 많아서 아들 욕심이. 그래서 제가 첫째 딸을 낳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제가 10살 때 아침부터 좀 엄마 신호가 안 좋았어요. 산통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막내 동생 산통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화기를 손가락 넣어서 막 돌려서 전화했거든요. 막 돌려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빠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첫째니까 다 동생들도 어리고 엄마는 산통이 시작됐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엄마 애 낳으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돼서 저 10살인데 막 뛰어서 이웃집에 가서 차가 있는, 그때 당시엔 차 많지 않았거든요.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있는 이웃집에 달려가서 아줌마 우리 엄마 애 낳으려고 그래요.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차를 대절해서 엄마를 병원에 모셨어요. 얘 나 아니었다면 못 태어났다니까요. 네, 저랑 막내는 10살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저녁 엄마는 막내를 출산을 했고 저는 세 여동생들과 함께 집에서 정신교육을 시켰죠. 우리 이제 막내 동생이 태어났어. 이제 우리가 빨리 씻고 이부자리 피고 자야 돼. 그래 엄마가 걱정하지 않고 막내 동생이랑 내일 집에 와. 해서 그때부터 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저 10살의 나이였지만 우리 동생들 챙기고 엄마 말 잘 듣는 것이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라고 그때부터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줄줄줄줄이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야 첫째가 잘 돼야 동생들도 잘 돼. 첫째가 공부 잘해야 동생들도 공부 잘해. 그리고 혹시라도 엄마가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엄마야 라는 얘기를 엄청 듣고 자라서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저 진짜 모범생이었다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꽤 돈을 잘 버셨어요. 개인 사업을 하셨었는데 설비 기술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1980에서 90년대 건설업의 붐으로 그때 당시 저희 동네에서 저희 제일 좋은 차 탔어요. 그래서 학교를 아빠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 안 갔다니까요. 엎어지면 코다할 학교인데 좋은 차 타고 등교하고 싶어서. 근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 저희 집도 어김없이 IMF에 휘바람이 쳤거든요. 매일같이 채권자들이 쫓아와서 너네 부모 어딨어? 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희한하게 밤만 되면 엄마 아빠가 사라지셨는데 채권자들이 올 줄 알고 사라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 채권자들한테 엄마 아빠 없어요. 돌아가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네, 동생들은 제 뒤에 있고 제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켰죠. 얘네들은 그거 생각날까 몰라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처럼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도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저는 그때 대학의 꿈도 접어버리고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하며 네,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에 들어갔고 어린 나이였지만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 대기업이었고 돈을 따박따박 줬고 그때 당시 이율이 11%였어요.
그때요, 적금하면 돈이 막 불리는 게 느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돈을 빨리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회사 사정도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었고, 하루아침에 저희 직장 동료들이며 선후배님들이 명예퇴직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하지만 저는 이것은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버텨야 해. 어떻게 버텼냐면요, 버스가 끊긴 이런 한방눈이 소복히 내린 이런 길을 정말 1시간이고 걸어가면서 퇴근을 했었어요. 이런 퇴근들이 한 달에 반절이라고 하면 녹록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버텼어요. 왜? 저는 이 길밖에 없었거든요. 이것만이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버텨도 자이든 타이든 퇴사할 수밖에 없는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제가 10년 전에 했는데, 비자발적인 퇴사가 48%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 라는 조사를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들은 그냥 막연하게 네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남편이 47살이거든요. 저희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오빠, 정년까지 다닐 수 있겠어? 뭐라고 대답할게요? 야, 50살까지나 다녔으면 좋겠어. 지금도 너무 눈치 보여서 나 사실은 너한테 얘기 안 했는데 걱정돼.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걱정돼서 불안하긴 해. 고맙다, 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한테. 네, 이렇다라는 거예요. 40대 가장들은 눈치 보여서 정년까지 못 다녀요. 라는 얘기들을 했죠. 하지만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집에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장 큰 소비가 저는 교육비거든요. 모두 그러신가요? 교육비 정말 200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이 교육비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대학까지 보내는데 한 아이당 4억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15억이에요. 15억. 15억 벌어야 돼요. 다행히 지금 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키웠으니까 3분의 2는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키워놨는데 얘네들이 독립하지 않고 30대까지 나랑 같이 산다면 10명 중에 6명이 캥거루족으로 내 부모님과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노후는 언제 준비할까요? 얘네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노후, 그다음 부모님의 노후 준비할 새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것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어디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없나? 라는 늘 고민들을 했을 때 제가 하나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고 하는 책의 저서인 폴 제임 필저예요. 이분은 미래 경제학자이자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기도 하고요. 뉴욕타임즈의 경제 동행 부분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투자 모델대로 정말 투자를 했더니 20대 때 이미 백만장자, 30대 때는 천만장자가 된 거예요. 지금은 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셨겠죠? 이런 분이 그럼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책에서 가이드를 해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려면 일단 성장하는 분야로 가라고 했어요. 성장하는 분야 어디 있을까요? 우리 과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는 헨리 포드가 길거리에서 내가 이 마차들 싹 치우고 다 자동차로 바꿔놓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말도 하지 마.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모두 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길에서 마차 타고 다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1970년대 빌 게이츠, 마이클 데일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가정마다 다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 또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큰 컴퓨터를 어떻게 가정마다 보급해? 말이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굉장한 부를 얻으셨죠. 그렇다면 2025년 지금은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부로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웰니스 산업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웰니스 산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의 질은 향상시키면서 노화의 속도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산업들을 웰니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영양제, 미용 이거 다 웰니스 산업이에요.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24조 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두 번째 성장하는 분야는요,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거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즉 연결의 대가가 곧 소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폴 제인 필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품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정보와 함께 지적 유통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적 유통을 하면 그 어떤 것과도 대체 불가능한 권리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터넷이에요. 내가 인터넷을 조금만 다룰 줄 안다면 밤낮으로 나의 소득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소득이 창출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앞으로 성장할 분야인데, 그럼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유산나는 어떤 회사냐? 네, 웰니스 산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양제 산업을 회원 직접 판매 방식으로 플랫폼화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비즈니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전문화되어 있는 기술, 지식 없이도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열려있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430조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이 전 세계 430조, 여기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그럼 2위는 어디일까요? 중국?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2위는 한국이고 4위가 중국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도 매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25%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이 시장의 규모입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각 가정마다 유산균 또는 비타민C 그 무엇이 됐다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우리 집에 하나쯤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맞아요. 네. 혹시 어떤 거 드시고 계신가요? 그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끝날 때까지 다 얘기할 것 같아요. 그쵸? 이렇다라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10가구당 8가구는 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고 그 금액이 평균 한 4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업계에 업체별 상위 3개의 품목을 한번 봤더니 1위가 영양제, 2위가 화장품, 3위가 기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양제를 잘 만드는 회사가 돈도 잘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탄탄한 회사예요. 회사, 나의 동업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동업자가 얼마나 윤리강령하게 정말 합법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괜찮고 이 회사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도 비슷하고 저 제품도 비슷하고 비슷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싼 거? 영양 성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떤 제품과도 비교 불가하게 정말 절대적으로 탁월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는요, 어차피 일을 한다라고 하면 돈을 적게 주는 회사가 좋아요? 많이 주는 회사가 좋아요? 많이 주는 회사가 좋죠. 내가 일한 만큼 충분한 수익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회사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에 유산화는 얼마나 부합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는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는 한 회사를 볼 때 창립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산화는요, 경제 전문가가 설립한 회사가 아니고 앞서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세포 전문가 면역학 박사님이 세우신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세울 때 창립자의 마인드, 왜 창립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냐면요. 창립자의 마인드는 곧 회사의 방향성이고요. 회사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인드 어떻게 시작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마인드로 1992년 미국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한 회사 볼 때요, 이런 일반 사람들이 그 회사를 조목조목 알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주식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종업원수, 매출액, 영업이익, 심지어 부채까지도 모든 정보들 이 주식 정보에다가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식 정보에서도, 주식 시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증권 거래소는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 기업의 규모, 이런 까다로운 것들을 패스해야지만 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시킬 수 있는데요. 유산화는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런 대기업들이 뉴욕증권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회사, 바로 유산화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에요. 본인의 투자 모델에 앞으로 100년 동안 롱런을 할 수 있는 회사 5개 회사를 뽑았는데요. 이런 5개 회사들 중에 또로롱 유산화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죠. 어떤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입니다. 아직도 이런 소리 듣습니까? 다단계 안 돼. 다단계 안 돼. 큰일 나, 망해. 이런 얘기, 왜 이런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불법 피라미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3,000여 개가 넘는 불법 피라미드 회사들이 난립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소비자들, 그 사업자들이 이미 없어진 회사에 가서 책임져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소개한 저한테 오겠죠. 하지만 개인이 그 모든 것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 감독해주는 이런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인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화는 서울 제527호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2년 동안 25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유산화예요. 글로벌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 25개국에 나의 단일 코드 하나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내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하더라도 나의 이 모든 매출이 캐나다까지 다 이월될 수 있는,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화 전경 사진입니다. 앞서 보셨었죠? 이곳에서 유산화에 생산하고 있는 뉴트리션 100%를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원재료에서부터 마지막 포장까지 1000번 이상의 테스트를 하면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데, 그 견고하게 만드는 시설, 어떤 시설? 호주의 정부기관에서,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캐나다의 정부기관에서 의약품 제조시설로 인증받은 그런 제조 공정에서 이 뉴트리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얼마나 제품을 책임감 있게 만드는지는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조사, 원산지, 판매사가 모두 다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유산화는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조사 및 원산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미국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업소 및 소재지는요. 여러분이 계시고 있는 ESI 타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사온 약간 좀 화장품을 한번 봤어요. 색조 화장을 봤는데 제조 국가는 중국, 수입원은 LG화학, 그다음에 판매사는 올리브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중국의 엘리트 선수들 1,300여 분의 선수들을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회사를 고를 때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회사, 두 번째는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제품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유산화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답게 채우는 영양, 비우는 영양, 바르는 영양을 모두 다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세 아이가 있었잖아요. 아까 기억나실까요? 사진에 첫째가 딸이었게 아들이었게요? 오, 잘 보셨군요. 네, 이 첫째 딸이 100일 때부터 태열이 시작됐어요. 태열은 곧 아토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때면 엄마 손잡고 자라고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밤새 긁어서 정말 이불이 다 피딱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손을 꼭 잡고 자야 됐는데 그런 아이에게 이 아이를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건가? 왜 그렇지? 라고 늘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지인으로부터 영양 이런 회사를 소개받았고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였었지만 이 어린 아이의 세포에 영양을 채워주고 어린 아이가 발라도 안전한 파라벤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으로 피부 보습을 해주었더니 우리 아이 이제 중3이 되었거든요. 너무 이뻐요. 너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도 이런 건강을 선물해준 유산화 제품력인데요. 제가 그 어린 아이에게도 이런 채우는 영양, 바르는 영양을 시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책자를 보고 저는 먹어보고 발라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자는 우리 많은 방송 매체에서도 의학 박사님들께서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이 책을 보고 고르세요. 또는 교보문고에서도 이 책이 판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이 책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영양제를 고른다라고 하면 이 책을 보고서 이 책을 열람하고서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세상에서 정말 가장 독성 없이 생체 이용률 1위, 생체 이용률 1위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로부터도 인증을 받았죠. 멕시코 정부에서 인증해준 대체의학병원인 산호비부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는요, 유산화의 제품력으로 영양을 채워주고 갔다 온 유기농 채소들과 이런 프로그램들로 암 완치 판정이 가장 높은 대체의학 병원이라는 거예요. 이곳을 유산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럴 수 있었던 거, 암 환자들도 믿고 이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 기관에서 처방 전에 유산화의 전 제품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효능 효과 충분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섭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주의 정부기관에서도 인증을 했죠. 호주의 정부기관인 TGA에서 유산화는 메디컬,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참 제가 지금 계속 한 나라의 정부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집어드리면 우리나라 정부의 기관인 어느 곳이에요? 이 기관들은 자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들이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후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의 7년 연속 대상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러한 유수의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이 책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나가서 뵐까요? 네. 되게 지적으로 생기신 분들, 지적인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책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적인 외모를 좀 장착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알라딘과 교보문고에서 정말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책이고요. 의료 전문가가 이론을 바탕으로 제품 체험 사례를 묶어놓은 사례집입니다. 이것은 유사나의 제품력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책자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엘리트 선수 중에 이분을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정우 선수예요. 저 여기 유사나에서 온 정보지로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이정우 선수 잘하지 뭐. 잘하지. 이렇게만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딱 뉴스를 틀었는데 8시 SBS 뉴스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가장 메인으로 99년 만에 구단 최소 경기 2자릿수 2루타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3할 때 야구를 몰라도 3할 때라면 진짜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이정우 선수를 7년째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우 선수가 정말 프로가 되기 전부터 저희가 후원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선수이기도 하죠. 이 선수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2억. 2200 아니고 22억. 네. 이런 명품 선수가 명품 영양제를 먹으니 명품 성적을 걷어내는 거겠죠. 그렇죠? 선수들은 영양이 곧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수들이 유사나의 I'm trust 유사나를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한마디로 다 외치면서 저희 제품을 믿고 섭취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유사나는 오직 진정한 건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50여 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전문 연구 개발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발팀에서 정말 끊임없이 제품의 향상을 위해 연구를 하거든요. 그 결과 인셀리전스라는 기술이 나왔고, 이것은 어떤 거냐? 내 수명과 관련된 조성물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세포과학 전문기업답게 이 기술을 오직 유사나만이 2037년까지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팅을 나가면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르신들이 다 필요 없어. 나는 70까지만 살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70까지 어떻게 사실 건데요?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아프지 않고. 이것은 단순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내 세포를 건강하게 재생시켜줘서 정말 아프지 않게 관리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회사를 고를 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 충분한 수익이었죠. 충분한 수익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잠시 제가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일단 남자분들도 필요하시고요. 이 부분은 여자분들도 필요하세요. 어떡하냐? 귀를 한번 이렇게 저한테 내보여 보시겠어요? 귀를 내보이시고, 귀를 내보이고, 귀를 한번 이렇게 잡아봅니다. 한번 이렇게 주물러 보세요. 어우, 딱딱해요? 아니면 말랑해요? 말랑해요? 딱딱해요? 딱딱하신 분들은 좀 더 세게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이 좀 말랑해졌으면 다시 반대쪽도 더 이렇게 세게. 꾹꾹. 좀 이제 말랑해지셨나요?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귀가 말랑말랑해야지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얘기가 말랑말랑하게 내 귀 속으로 들어와서 말랑말랑하게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말랑말랑하게 내 가슴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수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유사나 제가 지금부터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저는 단연컨대 제가 회계 쪽
쪽에 있었잖아요. 숫자만 10년 이상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이 정말 돈이 되냐 안 되냐 정말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아, 타 회사보다 진짜 빠르게 돈이 되겠구나. 아, 이 회사 진짜 많이 돈이 되겠구나. 아, 이 회사 진짜 공정하게 안정한 수익률을 나한테 책임져 주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도 그러신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산화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내가 먹어보고 체험해본 그것들을 공유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열려있는 비즈니스고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팀워크 비즈니스로 나의 권리소득의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닌 대대손손 자자손손 내 자녀에게도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저는 애기가 셋입니다. 처음에는 첫째 딸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했는데요. 이제 바뀌었어요. 막내로요. 잘해. 너 요번에 중간고사 잘 보라고. 네. 그리고 핸드폰 하나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쉬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타회사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제가 7가지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이 7가지 제목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7가지가 다 기억이 안 나. 라고 하면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 머리, 가슴 다 말랑말랑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유산화의 차별성 첫 번째는 바로 주급입니다. 주정산, 주지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실적을 정산해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캐시, 현금으로 줍니다. 25개국 일괄적으로 줘요. 이거 회계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그만큼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인 거예요. 현금 자본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사 미국 회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이죠. 그러면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환산할 때 환율이 있습니다. 그 환율을 타사보다 200원에서 500원 더 주는 회사가 이 회사라는 거예요. 환차손 어마어마합니다. 1달러 받을 때는 큰 차이 안 느끼죠. 이걸 만약에 1000달러 받을 때 환차손 얼마나 돼요? 10,000달러 받는다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마감이 없는. 여러분 일을 하시는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하면 너네 회사 마감 있잖아. 이 마감, 영업이라고 하면 마감에 정말 치여서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데 이 마감이 있는 회사가 좋으세요? 마감이 없는 회사가 좋으세요? 마감이 없는 회사가 좋죠. 그리고 내가 정산받고 남은 점수를 2월을 해주는 회사가 좋으세요? 아니면 없애주는 회사가 좋아요? 아주 깔끔하게 없애줘요. 어떤 회사가 더 좋으세요? 2월 해주는 회사가 더 좋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안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무한 깊이 평생 내 자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타 회사 같은 경우는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네그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딱 내 첫 번째에게는 100%, 두 번째에게는 70%, 세 번째부터는 정산 안 올려줘요. 이 매출, 여기서부터 매출은 나한테 안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갑자기 이분이 미워질 수도 있겠죠. 집에 갈려?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이렇다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어떤 단계에서부터는 아예 나에게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어때요? 나의 합으로 100단계든 1000단계든 정말 저희 유산화의 가장 점수가 낮은 포인트가 치약이거든요. 치약 하나만 사도 이 모든 포인트가 100% 나에게 올라옵니다. 이게 무한 깊이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평생 내 자리라는 얘기인데요. 내가 구매하고 한 6개월 동안 제품 안 드셨어요. 그럼 회사 제도 내에서 제품 안 드시네요. 다음에 드세요 하면서 자동 탈퇴가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나 이거 비즈니스로 한번 해볼까? 이 회사 다시 먹어볼까? 했는데 내 코드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아니죠. 네, 유산하는요, 본인이 탈퇴 서류를 직접 내지 않는 이상 내 자리를 보존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두 번째로 이야기해드렸고, 세 번째는 직급 마케팅입니다.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하면요, 직급을 가려고 하면 그냥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내 합으로 에메랄드 몇 명, 루비 10명, 그다음 골드 20명, 실버 100명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다이아몬드를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유산하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아시죠? 네, 네 번째입니다. 전 이 평생 매치 보너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회사든 2줄 마케팅 또는 3줄 마케팅, 또 어떤 회사는 8줄 마케팅을 해야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 줄만으로도 돈이 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네, 이 유산화 회사의 어떤 부분, 바로 이 평생 매칭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한 줄 마케팅으로도 돈이 되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내가 소개한 단 한 명만이라도 그분의 평생토록 그분의 소득의 15%를 나에게 지급해주는 보너스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공정한 수당이에요. 내가 이제 가입했으니까 나는 3% 받는 게 공평하지. 10년 전에 가입했으면 20% 받는 게 공평하지. 공평한가요? 공평한가 봐요. 네. 저는 천불이 났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막내로 입사를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들어갔으니까요. 막내여서 그때 당시만 해도 딱 출근하자마자 신문을 부장님 책상에다가 놔야 됐고, 그 책상을 한번 싹 닦아야 되고, 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녹차를 딱 타놔야 됐거든요. 그랬던 막내 시절을 했던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들어가자마자 이거부터 받으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저렇게 유산하는 이제 시작했건 신입사원이던 그다음 저 부장님, 저 위에 대표님이던 누구나 공평하게 20%를 업계 최고 수익률로 지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예요. 다 왔어요. 우리 유산화에 차별성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7가지. 네. 그 중에 여섯 번째인데요, 중복 매출 인정입니다. 내가 가게를 처음에 하나, 둘, 세 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가게에서 내 왼쪽과 오른쪽에 2,000점, 3,000점이 발생이 됐고요. 3번 가게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에 2,000점, 3,000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나는 소득을 어떻게 받을까요? 2번 가게에서 적은 실적 기준으로 몇 프로 받는다고 했어요? 20%. 3번 가게에서 적은 쪽에 몇 프로? 네, 2번과 3번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2번과 3번 위에 1번이 있습니다. 이 1번에다가 내가 적은 실적의 20%를 받았지만 이 1번은 그 위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00과 3,000을 더해서 한 번 더 줍니다. 주고 또 주고. 이 회사 남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회사, 정말 빠르게 돈이 되는 회사, 그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가 비즈니스 마지막이에요. 저는 사실 이 7번째 비즈니스 플랜에 반해서 이 유산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타 회사는 나의 파트너들이 탑 리더들을 바치는 구조예요. 네, 바쳐야지만 이 일이 되거든요. 하지만 유산화는 탑 리더가 나의 파트너 밑에 다시 내려가서 일을 함께 하는 일입니다. 윈윈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나도 소득을 벌어가지만 내가 이 파트너들을 다 바치고 있으니 파트너들 돈이 되죠. 나는 어떨까요? 바치기만 할까요? 추가 소득 여기서 또 받는 거예요. 네, 나의 소득이 2배, 3배, 4배, 5배까지 주고 또 주고 나의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이라는 게 있고요, 보너스가 있거든요. 기본급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보너스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쵸? 유산화도 그렇습니다. 유산화 기본급 몇 프로 줬다고요? 업계 최대 20%.
네, 업계 최대로 줬는데요. 보너스도 업계 최고로 줍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 중에 여행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혜택들이 정말 처음 내가 우리 아이 영양제, 화장품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모든 혜택들, 모든 기회들이 저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 지금부터는 저의 바뀐 유산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소환해 보십시오. 네, 처음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네,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나요? 혹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세요? 네, 어? 엄마, 네네, 여기 우리 이정우 선수가 제일 사랑하는 헬스팩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 네, 맞아요. 엄마. 저도 우리 가족 중에 엄마가 제일, 네, 이렇게 봐서 가슴이 찡해 오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엄마는 1순위인데요. 영순위가 생겼거든요. 영순위는 네, 내가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우리 셋째를 낳고 정말 퉁퉁 부은 얼굴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 그다음에 정말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에 대해 너무 불안할 때 이렇게 신규 세미나에 가서 이 회사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저희 사진 보시고 싶어서 비켜보시라고요? 네, 제가 여기에서 인셀리전스 기술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인셀리전스 기술이에요. 네, 10년 전 인셀리전스 기술이 이렇게 세포 성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네, 누군지 아시죠? 우리 스폰서님은 인셀리전스를 3배 이상 더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회사의 비전을 알아보고 저도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강사로 도전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성장 속에서 저도 성장을 했고 이제는 정말 멋진 40대의 엄마가 아닌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이런 멋진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1순위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엄마가 정말 소중한데요. 저도 여기에 와서 이렇게 우리 오신 분들처럼 여행을 간다면 엄마랑 꼭 한번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루다 엄마와 함께 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 더 인센티브 여행에서 친정 엄마와 다녀왔는데요. 생각을 해봤더니 40평생 살면서 엄마와 단둘이, 가족이 많은 가족들은 단둘이 여행 가는 거 조금 어렵거든요. 항상 같이 움직이지. 그래서 엄마랑 단둘이 이 여행을 갔는데 사실 처음에는 불안했었어요. 좀 둘만 가려니까 낯설더라고요. 엄마랑 뻘쭘하면 어떡하지?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걱정 다 필요 없었어요. 가자마자 너무 행복했고 이거 제가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이냐면 인센티브 여행 유산화에서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너무 행복해 보였나 봐요. 저희 영상들이 딱 엄마와 제 모습이 그 영상의 초반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면을 캡처해 봤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보세요. 이런 꽃목걸이 받아보셨습니까? 네, 이런 꽃목걸이는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요즘에 이런 목걸이 안 줘요. 네, 이 금목걸이 우리 엄마 올림픽 오륜기죠. 5 낳고 꽃목걸이 하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 돌아올 때 여기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다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선물도 많이 주셨고 그다음 이것저것 샀기도 했고 그래서 캐리어가 완전 꽉 찼는데 이 꽃목걸이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안겨 이거는 안겨 놓고 가요. 다음에 또 받아 하고서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또 다음 인센티브 여행을 또 데리고 갔었잖아요. 엄마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고 거기에서 요트도 또 처음 타보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진 천장 찍느라, 요트 위에서 천장 찍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이렇게도 찍어줘, 저렇게도 찍어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엄마의 프로필 사진을 쫙 이걸로 도배하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다음 달 5월 마지막 주에 또 제주 인센티브 여행을 갑니다. 다들 가시죠? 네, 저는 그 드라마가 문제였어요. 폭삭 속았수다를 보고선 사실은 이 제주도도 요번에 가는데 친정 엄마랑 그 다음에 우리 딸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드라마 보고서 아빠 모시고 가잖아요. 아빠랑 한번 또 엄마랑 아빠랑 제주 여행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정 부모님만 모시고 갔던 게 내심 조금 죄송해서 제가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나이가 동갑이세요. 칠순 때 제가 괌 여행 쌌잖아요. 왜? 저는 유산화에서 주급받는 루비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같이 괌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거 저희 시어머니, 칠순 시어머니 모습이에요. 스노클링을 하시면서 이 바깥에서도 하하하 웃으시더라고요. 물고기가 눈앞에 잡힐 것만 같아서 너무 새로운 경험이셨던 거예요. 어머니도 70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구나. 내가 주급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도 조금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어머니에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산화 여행은 이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어떤 여행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거제 여행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다녀왔어요. 네? 시어머니 모시고 단둘이 여행을 갔다고요? 괜찮아요. 저는 유산화 루비니까요. 네, 시어머니 모시고 갔는데요.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실 내가 밤에 방에서 내가 처음 네가 하이닉스를 다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유산화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심 마음이 안 좋았어. 좋은 회사 다니지 왜 다단계를 하려고 해? 라고 해서 내가 말은 못했는데 이제서야 왜 그래? 네, 이제서야 이 말을 해. 너가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정말 큰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렇게 여행을 온다는 건 너가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어머니 소개시켜주세요. 그런데 이 얘기가 들렸나 봐요. 다녀오고 나서 저희 시어머니 친구분들, 직장 동료분들 되게 많이 시켜줬잖아요. 소개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똑같은 여행을 다녔는데 시어머니는 소개를 시켰어. 분발해. 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저만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 삶 사는 게 아니고요. 나누는 삶도 신철하고 있어요. 저희 첫째를 임신하며 둘째를 임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기 시작한 마키와 마르코예요. 이 친구들은 간호사, 선생님이 꿈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누군가의 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 삶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돈은 어떻게 보면 나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도 있고요. 나의 소중한 사람과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꿈을 후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학은 인간이 돈에 대한 추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돈만 추구하진 않아요. 행복에 대한 추구, 그다음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추구, 인정에 대한 추구,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추구들, 그런 추구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돈은 그거의 수단인 것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뭐 선택해야 돼요? 유산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